이성계의 다섯째 아들인 이방원은 다른 형들과 달리 학문에도 소질이 있었습니다. 1382년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다음해 문과의 병과 7 등으로 과거에 합격을 합니다. 고려시대에는 성적에 따라 과거 합격을 을과, 경과, 동진사로 나눕니다. 전체 합격자는 32명이며 개별 합격자는 을과의 3명, 경과의 7명, 동진사의 22명입니다. 즉 병과 7등은 전체 합격자 32명 중에서 10등입니다. 또한 이방원은 정치적 감각도 뛰어났습니다. 의화도 회군 당시에 고려 조정에서 요동공략에 나선 장수의 가족을 볼모로 삼으려 하자 이방원이 포천의 가족을 동국면으로 피신시킵니다. 이방원이 이런 일을 해내지 못했다면 이성계가 마음 놓고 의화도 회군을 못했을 것입니다. 한때는 이성계와 뜻을 같이 했던 정몽주 세력의 도전에 위협을 느낀 이방원은 정몽주를 제거해야 한다고 이성계에게 얘기를 하지만 이성계는 이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몽주가 이성계를 병문안 왔을 때 이방원이 정몽주를 회유하려고 합니다. 이때 하여가와 단심가가 탄생합니다. 하여가의 한 대목으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방원이 정몽주에게 불러줍니다. 정몽주가 답가로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단심가를 불러줍니다. 정몽주의 단심가를 들은 이방원은 그를 살려둘 수 없다고 결심합니다. 이방원은 사람을 시켜 정몽주를 선죽교에서 죽여버립니다. 이방원의 세력이 커지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성계에게 정도전이 있다면 이방원에게는 하륜이 있었고 또 다른 지원 세력으로 이숙번, 조영무도 있습니다. 이방원은 이를 바탕으로 정도전 반대 세력을 구축하여 힘을 키워나갑니다. 정도전은 종친의 권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사병을 없애는 일을 추진합니다. 이에 반발한 이방원이 이숙번, 하륜, 조영무 등 사병 혁파 반대 세력과 종친, 외청민 씨와 결탁해서 1차 왕자의 난을 일으킵니다. 이방원의 아내인 원경왕후 민씨도 큰 역할을 하는데 국가에서 사병의 무기를 압수하는 중인데도 조정의 눈을 피해 무기를 숨겨둡니다. 거사가 일어나는 날에 숨겨뒀던 무기를 남편에게 내주는 등 이방원이 1인자가 되는데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1차 왕자의 난으로 정도전 등의 개국공신들과 이방번, 이방석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둘째 형인 이방과를 세자로 추대합니다. 박보는 1차 왕자의 난 때 1등 공신에 책봉되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는데 이방원이 이방간을 죽이려 한다고 방간에게 거짓 일고를 합니다. 이방간은 박포의 말을 믿고 사병을 동원하여 방원을 제거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방원 세력에 제압되고 맙니다. 방간은 유배되고 박포는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을 2차 왕자의 난이라고 합니다. 2차 왕자의 난으로 방원의 반대 세력은 거의 없어지고 방원의 정치적 입지는 더욱 탄탄해집니다. 그리고 하륜의 주청으로 이방원이 1400년 2월에 세자로 책봉이 되고 같은 해 11월에 왕위에 오릅니다. 조선의 3대 왕인 태종입니다. 이성계 입장에서 자신의 아들을 모두 죽이고 왕이 된 태종이 마음에 들 수가 없습니다. 태종 이방원과 태조 이성계는 한판 승부를 합니다. 왕위에서 밀려난 이성계의 복위를 도모하기 위해 조사이가 군대를 일으킵니다. 조사이가 태조 이성계의 대리인인 셈입니다. 태종은 이성계에게 사람을 보내 도성으로 돌아올 것을 청하지만 태조는 태종의 차사를 죽여버립니다. 또다시 박순을 보내지만 조사이의 무리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태종이 조영무를 시켜 반란군 진압에 나섭니다. 처음에는 관군이 반란군에 포위되고 100여 명이 포로로 잡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기가 오른 반란군의 병사가 순식간에 10,000명이 넘게 불어납니다. 위협을 느낀 태종은 정예군 4만 명을 보내 반란군을 청천강에서 진압합니다. 조사이의 난이 실패로 돌아가자 태종을 제거하려던 태조의 의욕은 줄어들고 마침내 태종을 인정하게 됩니다. 태종은 왕권의 안정과 강화를 위해서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준 공신들을 유배 보내거나 처형을 합니다. 왕권 강화 목적으로 태종도 사병을 해체하려는데 이에 반발한 이거의 부자를 좌천시키고 나중에 폐서인시킵니다. 또한 1등 공신이자 실세였던 이숙번을 불충하다는 이유로 경상도 함양으로 유배 보냅니다. 하륜과 조영무는 반대로 숙청이 되지 않고 죽는 날까지 영화를 누립니다. 사관들이 조영무는 진실하고 바른 소리를 좋아하고 정사에 임하여 사사로움이 없었다라고 평가합니다. 하륜은 여러 사건에 휘말리나 태종 이방원의 특별 대우를 받아서 처벌을 면합니다. 태종 이방원은 즉위 이후 젊은 여인을 찾기 시작했고 후궁을 여러 명 들입니다. 원경왕후 민씨는 배신감에 반발하고 투정을 부리지만 그럴수록 태종은 민비가 투기를 한다고 역공을 가합니다. 이미 태종의 마음은 민씨를 떠나 있었습니다. 양녕대군이 어린 시절 외가에서 자랐으며 그때 외삼촌인 누 민씨 형제들과 매우 친하게 지냅니다. 세자 양녕대군을 등에 업고 민무고, 민무질 형제는 조정에 막강한 실세가 됩니다. 태종은 부인인 민씨도 마음에 들지 않는데 이런 민씨의 두 동생도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태종은 민씨 두 형제를 제거하기 위해 선의파동을 일으킵니다. 모든 대신들은 선의는 불가하다고 상소를 올립니다. 그러나 두 민씨 형제는 마음속으로 선의를 바라고 있었으며 선의 반대에 소극적 자세를 취합니다. 이를 빌미로 외척인 민무고, 민무지를 제주도로 유배 보낸 뒤 사약을 내려 죽여버립니다. 이방원에게 4명의 아들 양녕대군, 효령대군, 충녕대군, 성녕대군이 있습니다. 적장자인 양녕대군이 세자가 됩니다. 그러나 양녕대군이 빗나가지 시작하는데 양녕대군의 탈선은 대부분 여자 문제들입니다. 양녕대군이 곽선이라는 관료의 첩인 어리와 간통을 합니다. 이 사건이 발각되어 태종은 반성을 하면 용서하겠다고 합니다. 세자는 반성문을 올리지만 그때뿐입니다. 이후 심지어 어리를 궁궐로 불러들여 아이까지 갖게 되고 태종은 경로를 합니다.
양녕대군은 반성은 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반항하는 편지를 씁니다. 결국 태종은 세자 양녕을 1418년 폐하고 충녕대군을 세자로 책봉합니다. 충녕대군은 세자 책봉 2개월 만에 왕으로 즉위하고 태종은 상왕이 됩니다. 그러나 군사권만큼은 아들인 세종에게 주지 않고 태종 자신이 장악합니다. 세종 때인 1419년 대마도정벌을 하는데 군사권이 태종 이방원에 있었기에 태종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병주 참판 강상인이 경권에 관한 보고를 세종에게만 하고 상왕인 태종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건이 생깁니다. 태종은 이에 연루된 신하들을 대대적으로 처벌합니다. 연루된 신하 중에 시몬의 동생이 있었는데 가혹한 국문 끝에 시몬도 연루되어 있다고 허위 자백을 합니다. 그 당시 시몬은 명나라의 사신으로 가 있었는데 중국에서 돌아오는 길에 압록강에서 체포가 됩니다. 이방원은 세종의 장인인 시몬마저 죽여버립니다. 태종 이방원은 외척탄압, 사병협파 등 왕권 강화 정책으로 조선 초기의 국정을 안정되게 했으며 다음 왕인 세종의 시대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세종 4년인 1422년 세상을 떠납니다.